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는 이도경입니다. 저는 몇 번의 사파이어를 도전했지만 성취해내지 못해서 제가 더 변화해야 될 점이 뭔지 혼자서 고민하고 궁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DBC 시스템 강의와 고사파스쿨 강의를 통해서 시스템과 팀워크가 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올 회계연도는 저 스스로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파트너들과 즐겁게 팀워크로 사파이어와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늘 목표를 외치시고 성취해내시는 스폰서님들을 뵈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폰서님들에 대한 감사함과 이글드림 시스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올 회계연도는 반드시 제가 목표한 사파이어와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성취해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10월 1일부 큐사파이어 박연아 N 이종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아메이 사업을 랜드로부터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메이 회사 제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랜드로부터 아메이를 듣고 나서 녹색창에 검색을 하게 됐고, 부정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강의장을 따라 나가게 됐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듣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면서, 아메이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아가게 됐고, Q&A가 풀리게 되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고 지금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아메이 수단을 가지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게 됐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꾸준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0년차 간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 산업체 간호사 회사 과장님으로부터 이 일을 듣게 됐습니다. 이 일이 그냥 봉다리 장사, 판매가 아닌 인쇄가 3대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대로 이 일을 알아보게 되었고, 공부해 보았더니,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와는, 정말 다른 일이라는 그 일을 깨닫고,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이 일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BBCC 스쿨에 입교하여, 지금 보석을 준비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번 회계연도에 보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고! 사파이어! 화이팅!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큐사파이어 정혜련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육아를 전담해야 했던 10년차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커져가는 꿈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공무원인 신랑이 혼자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거라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할 즈음 스폰서님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배우고 변화하고 주부에서 사업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인 줄 알았던, 그래서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던 기도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사파이어를 도전하면서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사람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아이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는 저에게 시스템에 의해서, 스폰서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핀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가정을 진정으로 살리는 도전입니다. 진정한 보석으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눈부신 40과 빛나는 50을 준비하는 첫 시작점인 사파이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를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준 이글드림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월 1일부 사파이어, 9월 1일부 파운더 사파이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10월 1부 큐 사파이어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미옥입니다. 멋진 이글드림 시스템에서 저의 목표를 말씀드리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고 현재 주부입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고 그래서 늘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만 제 생각처럼 아이들은 건강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요리 미팅에서 저는 아메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 요리와 뉴트리라이트로 온 가족이 건강을 되찾았고 저는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글드림 시스템의 힘입니다. DBC를 수료하고 코아 미팅, 코아 리더스쿨을 거쳐서 지금의 BBCC까지 이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행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스템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저 또한 이 안에서 이것을 증명해내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3월 1일부 사파이어로 꼭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글드림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몰입을 해야 맞는 건지, 가정의 경제적인 결핍을 위해서,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맞는 건지, 그 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선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려고 한 선택이 시간이 지나서 10년 후, 20년 후 미래에도 행복한 선택이 되는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려고 했던 선택이 미래에 불행해지거나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선택이 미래에 우리한테 행복을 갖다 주는 선택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행복하려고 한 선택이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서 후회하게 된다면 그 미래에 가서 과거의 선택,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거 똑같은 행복인데 왜 미래가 중요할까요? 인간들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권하는 말을 빌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메이 ABO님들 중에 영맘들 모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가 잘하는 선택인지, 어떤 선택의 솔루션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오늘 토크를 잘 보시고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실 때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초대되신 세 분을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이고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 김유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셋이요? 네.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성하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임수정입니다. 저는 전직 디자이너였고요. 지금 41살로 10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세 분 현재 그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 육아도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아메이 비즈니스 해보니까 어때? 지금도 여전히 할만하십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아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네, 안 많지는 않죠? 네. 저는 육아와 직장생활과 아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다 하네요. 네. 육아, 네. 직장, 아메. 와. 쓰리잡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예, 아메 사업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직장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여유 있는 시간에 아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일은 어렵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성화순 리더님 말씀처럼 아이와 그 육아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참 어려운데 직장 생활을 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 개 하는 거 어렵죠. 네, 네.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시간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리더님은 아이가 하원하는 시간 3시까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대기업 연봉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대단하시네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시 이후에는 아이를 보고 네. 그 전에 비즈니스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근데 연봉이 대기업. 맞아요. 저도 다이아몬드까지 갈 때 5시까지밖에 공무원 아메이를 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는 대기업의 임원급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그 다음 세션으로 이제 세 분이 실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엄마들은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막 몰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 분은 아이도 키우고 아메이 비즈니스도 하시고 또 더구나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건데 이 워킹맘으로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씩 어떤 게 나한테 힘들었던지 그걸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죄책감. 이거 누구예요? 네. 이거 어떤 죄책감이 있으셨어요? 죄책감이라는 키워드는 저랑 임수정 리더님이 함께 낸 키워드인데요. 네네. 사실 워킹맘들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온전히 케어를 하지 못하니까. 못한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와 둘째, 셋째의 터울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첫째 아이가 동생들을 돌보면서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양가 부모님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봐줄 곳이 저는 한 군데도 없어서 아이들끼리 두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그 저희 지금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네. 동생들을 돌보고 제가 밤늦게 일이 끝나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하필이면 우리 첫째가 아픈 거예요. 열도 많이 나고. 근데 동생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셋째는 그때 당시에 완전 아기였고. 그래서 아이들 밥 차려주고 그 뉴트리 짜장면을 끓여주고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초등학생이. 네, 똥기저귀도 갈아놓고 그래놓고 있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일은 하고 있는데 온 신경이 아이들한테 가 있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는 열이 더 나서 쓰러져 있고 그 몰골이 엉망이잖아요. 그 상태로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네. 직장 생활과 아이를 같이 본다는 거 그 앞에서 정말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발달 장애라는 어떤 그런 판정을 이제 받고 정말 제가 아이를 이런 센터에서 그런 케어를 하지만 사실 베이비시터를 그때 고용을 했었는데 네. 베이비시터의 상황상 계속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고 저는 그때 이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베이비시터를 새로 이제 구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점점점 이제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사실 5살까지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저런. 네.
그럴 때 센터에 가서 그 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양상을 보는 저의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혹시 내 아이도 이렇게 크지는 않을까? 하지만 원장님은 지켜봐야 한다라는 대답만 하셨고 너무 미안한 거죠. 내가 도대체 지금 돈을 벌고는 있었어요. 꽤 많이 벌었어요. 여자치고는. 근데 이 돈을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돈만을 추구하는 이 삶이 과연 내가 이 아이 엄마로서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출산 휴가를 한 후에 이제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기로 하셨었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허리를 다치시면서 네.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보시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를 케어해줄 부모님이 안 계셔서 운남동료 외동딸이고 아무런 손을 내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한 번도 인사도 한 적 없는 옆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언니가 딱 나오셨는데 언니 정말 이상하게 볼 거 아는데 옆집 사는 애기 엄마예요. 제가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 맡길 곳이 도저히 없어서 베이비시터 구할 동안만 잠깐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 4개월짜리 아이를 이제 언니한테 맡기고 저는 그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픔들이 아마 이렇게 우리 리더님처럼 크고 작은 아픔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더 심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뭐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조금 못한 분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다 이런 마음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맞아요. 예.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거 제가 좀 이따 이제 풀어드릴게요. 꼭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풀어드릴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경제적 결핍인데 이거는 어떤 분? 네, 성한솔입니다. 어떤 결핍이 있었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경제적으로 조금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17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의 원래 꿈은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진학할 때 선생님한테 아주 당당하게 저는 패션 디자인과를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패션 디자인 쪽에는 아무래도 유학도 가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집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앞으로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가라고 무조건 가라고 권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일을 하게 됐고 사회복지 일이 사실 행사도 많고요. 그리고 그 야근도 많아서 제가 출장 갈 일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친정 엄마한테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아이를 맡기곤 했었는데 제가 아이 3살 때쯤 암에 걸렸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암에 걸렸을 때도 주변에서 이제 그 아이가 한 명이니까 이렇게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고 주변에 저를 다 말렸었는데 저는 제 수입이 끊기는 게 너무너무 불안했었어요. 제가 신랑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살기에는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산 휴가가 끝나고 100일 때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었고요. 그리고 야간 돌봄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또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는 항상 든든한 딸이 되고 싶었고 우리 아들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부담감이고 또 죄책감이 들었지만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네. 좋아요. 네. 그 엄마들, 특히 젊은 엄마들은 오늘 말씀하신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데 내가 옆집 아이처럼 엄마가 늘 돌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죄책감 그런 것도 있고 보통은 그냥 남편이 벌면 남편이 직장이 있으니까 애가 이렇게 3명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인데 그 뭐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은 이런 걸 뚫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션으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느꼈던 죄책감과 경제적 결핍에 대해서 이게 과연 엄마로서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과연 경제적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건지를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잘 한번 보세요. 네. 자, 우리 리더님들 생각에 아마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려서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킬 때 양육비로 얼마쯤 들 것 같아요? 대략. 아니, 이게 한국 평균입니다. 뭐 본인들처럼 잘 사는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 평균. 태어나서 대학까지 대학까지. 5억? 5억. 제가 통상 이런 질문을 하면 글쎄요, 아이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5억 얘기하는 분 많지 않아요. 아마 잘 사시죠? 근데 이 통계를 낸 걸 보니까, 물론 이거는 이 통계의 근간은 그 수입을 근간으로 지출하는 규모가 달라요. 특히 고등학교 때 많이 다르더라고. 근데 얼마냐면,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10억 원이에요. 이게 그 동아일보의 신문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가 소득 구간이 쭉 있잖아요. 보통 집에서 맞벌이 하면 한 4,500 정도는 벌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600 이상 버는 데가 10억이에요. 고등학교 때가 3억 6천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부모님들 생각은, 그러니까 일을 안 해보신 분들, 아이를 안 키워본 분들은 애들 낳으면 뭐 지가 알아서 크겠지, 뭐 조금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애 키우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작 고등학교 가고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학원 보내줘. 옆집 애가 학원 가잖아. 왜 난 못 가? 못 보내주는 거예요. 애들이 갈 수 있는 학원을 못 보내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학비가 없는 거예요. 요즘 학비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로서, 저도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인데 부모로서 생각을 해봐요. 과연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 제일 기본적인 건 아이들의 이런 거. 애들이 무슨 어린애가 대학 가면서 아빠 나 페라리 사줘요. 그러진 않잖아. 페라리 못 사준다고 죄책감 든다는 거는 아니야. 근데 아이들이 공부한다는데 못 대주면 죄책감 듭니다. 대학에 가는데 학비가 없는 거야. 우리 애들 많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학비가 없어서 대학에 못 들어오는 애들이 많다니까. 지금 아이들 중에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그 자기가 대출 받아서 학자금 대출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세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저 대학 때는 0%였어요. 저희 때는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애들은 대학에 안 갔어요. 아주 심플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 10명 중에 3명이에요. 30%가 학자금 대출로 다닙니다. 걔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지 않아요. 알바합니다. 고통통통해. 그러니까 그 애들이 갖는 생각을 해보라고. 옆집은 엄마 아빠가 아메이에서 다 학비 대주는데 나는 엄마가 그냥 나를 열심히 키우고 그냥 집에 있어. 열심히 감사는 하지. 근데 내가 알바를 해야 돼. 근데 그때 저는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못 해주거든. 아이 키우는 거, 못 키우는 거 누구나 갖는 생각. 아이를 만약에 세 분이 즉 아메이 안 했어요. 다 안 해. 그냥 집에 있어. 애를 처음부터 완전 몰입해서 애를 키웠어. 그러니까 컸어요.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어요. 100%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가 정작 학교에 갈 때 돈을 대줄 수 없다면 그건 진짜 죄책감이에요. 부모의 저는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직무를 유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아예 이런 경우는 다를 수 있죠. 야, 너는 우리는 미국처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빠가 대줄게. 대학은 네가 알아서 가. 그런 집은 있어요. 대학 학비 안 대주는 거? 그거는 미안할 필요는 없겠죠. 서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줘야 돼.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특히 요 스트레스가 두 분이잖아요. 죄책감이 두 분. 네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아이를 어렸을 때 케어를 직접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진다? 그럴 필요는 없다. 내가 거기 붙어 있어봐야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까? 죄송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첫째가 자립심이 강하겠어요. 그 초딩이 애들 막 라면 아까 무슨 면? 짜장라면 그거 다 끓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그 친구는 나중에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키우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을 때 얘를 훈련시켜야 돼. 근데 우린 거꾸로야, 우리나라. 부모가 죽을 때까지 얘를 케어하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먼저 죽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죽은 다음에 애들이 자기 인생을 케어를 못해요. 그때 내가 40, 50이 돼버린 거야. 생각은 아직도 7살이에요. 그럼 부모가 있다니까. 네. 근데 지금 리더님들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아이를 내가 케어할 수 있을 때 그런 과정을 힘들게 해주면 내 나중에 아이들은 멋지거든요. 동의하세요? 네. 그럼 죄책감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박수라도 치고 감사합니다. 해결된 겁니다 이제. 네. 절대 가질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엄마 나도 옆집 애처럼 친구처럼 뭐 좀 사줘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뭐라 이런데 야 이놈아 옆집 엄마는 일을 하잖아. 이런 거 사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아들은 뭐라고 했어? 왜 엄마는 일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자녀분들이 크면 우리 엄마가 아메이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때 선물을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고. 네. 이거만큼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아이들한테 지금 말이라도 죄책감 갖는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은 그만큼 앞으로 더 자립심 있게 더 잘 클 겁니다. 해결되셨죠? 확실하게? 네. 오케이. 자, 경제적 결핍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 같아요? 나이. 정답인 거 나이입니다. 오. 선물? 선물 이따 드릴게요. 네. 이따. 오케이. 제 나이는 2개예요. 근데 진짜 나이가 있는데 제 진짜 나이는 아무도 몰라요. 네이버에도 안 나옵니다. 네이버에 막 수만 건이 떠 있을 거예요. 네. 나이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2번째 나이가 방송용 나이인데 네. 이게 제 방송용 나이입니다. 동생이네요. 누님. 제가 33이요, 33. 33 같지 않아요? 네. 대답 안 하시네.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제일 입사하길 원하는데 1등이 삼성전자예요. 네. 막 삼성전자 들어가면 저도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네. 막 프랜카드 붙이고 이럽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우리 리더님 생각에 삼성전자를 프랜카드를 붙이고 들어갔는데 평균적으로 삼성전자 입사한 사람들이 몇 년 정도 삼성에 근무할 거라고 생각해요? 15년. 15년? 오, 저도 15년. 그래요? 네. 역시 현장에 계시니까 감이 있네. 어떤 분은 55세 뭐 이래요. 그거 안 크거든. 보통 한 2, 3년 정도 근무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다 평균적으로 12, 3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회사는. 여기 들어가려면 성적에 무슨 뭐 스펙에 토익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 네.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나올 때는 호기 있게 나왔을 거예요. 나는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밖에는 그걸 몰라주거든요. 맞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은퇴 나이를 뭐 요즘엔 은퇴 나이도 사실 없잖아요. 옛날에는 55세까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편의상 우리가 55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네. 55세부터 80세를 사는데 돈이 얼마가 들까? 제가 이 질문하면 직장인들은 꼭 나오는 얘기가 2, 3억 원 얘기를 해요. 2억이나 3억 정도면 작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공부하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55세부터 80세까지 사는데 필요한 돈이 8억 원입니다. 90세까지 사는 돈이 11억 3천. 100세까지 사는 돈이 14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 키우는데 얼마 든다 그랬어요? 10억. 10억. 내가 노후까지 사는데 얼마 필요해? 14억 5천. 그러니까 25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산은 55세 이후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55세의 가장이 갖고 있는 돈이 2억 9,600만 원밖에 없어요. 14억 5천이 필요한데 네. 2억 9천 그러면 2억 9,600만 원 중에 그 돈으로 살려면 얼마를 살 수 있냐면 여기까지 살 수 있어요. 64세까지.
그러니까 64세 돌아가 주셔야 돼. 네, 그러네요. 근데 64세가 돌아가실 나이에요? 아니요. 아니야. 요즘 64세가 애둔합니다. 네. 저 많이 봤어요. 70 넘어서 애 낳는 사람도 봤어. 남자가. 많이 봤어. 그래서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거든. 근데 그 돈이 소진되는 게 64세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2억 9,600 중에 85%가 여기에 묶여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대출? 집. 집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집은 죽기 전에 팔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55세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분들은 은퇴하기 전에 잘 몰라. 이 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경제적 결핍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결핍을 좀 미리 알면 준비할 수가 있잖아, 이게. 네. 근데 모르면 가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65세 노인 빈곤율 추이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등입니다. 하여튼 우리 뭐든지 했다면 1등이야.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네. OECD 평균이 13명이에요. 근데 우리 노인 빈곤율이 50%.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어르신들 중에 2분 중에 1분이 빈곤층이에요. 이분들이 현역에 있을 땐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 자, 그러면 퇴직은 어쨌든 오는데 내가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내 노후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 없죠. 네. 자, 당신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27%인데 자, 되어 있습니다 중에 55% 사람이 응답하는 게 있어요. 뭐가 내 노후를 준비해 줄 거냐? 연금이 나를 준비해 줄 거야. 국민연금. 제가 그 전에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10여 년 전부터 여러분 연금에 기대지 마세요. 연금은 망합니다. 제가 그 방송의 그 한날은 시청자들이 아침마당 홈페이지에 막 도배를 해요. 송 교수 뭔 알지도 못하고 연금이 왜 깨지냐, 연금은 국가가 하는 거다 이렇게 도배를 해. 근데 요즘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정부가 스스로 밝혔어. 자, 여기 보시면 이 검정선이 총 지출선이에요. 정부 입장, 국민연금 입장에서 볼 때는 연세가 드시면 연금을 내주잖아요. 네. 이게 지출선이고 위에 노란 게 수입선이에요. 지금은 내주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네.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뒤집힐 때가 오죠. 이게 수지가 전환되는 거예요. 저 위에 점선 보세요. 저게 적립금 현황이에요. 개인으로 보면 우리 통장이에요. 네. 쭉 올라가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내려가서 끝에 얼마가 됩니까? 0원이야. 연금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연금이 성공한 경우는 없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 옛날에는 엄마 한 명당 5.6명씩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구조가 이렇게 삼각형 구조였어. 네. 대여섯 명이 두 분의 부모를 부양하면 됐거든. 근데 지금 몇 명 나요? 두 분 몇 명을 갖고 있어? 한 한 명씩이잖아. 네. 이 애국자는 그래도 세 명을 갖고 애국자 데리고 맞습니다. 있는데 한 명이 몇 명을 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 네 명을 부양해야 돼. 부모하고 네. 자기가 보지도 못한 이모, 삼촌을 부양해야 돼. 이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들이야.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대여섯 명이 두 명을 부양하는 건 얘기가 됐는데 혼자가 네 명 부양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은 깨지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여기 연금이 뒤집히는 게 44년이고 고갈되는 게 60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발표하거든요. 수지가 뒤집히는, 전환되는 게 2년 땡겨졌어. 기금이 완전 망하는 게 4년 땡겨졌어요. 그러니까 연금에 기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노후는 나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죠? 자, 이게 이제 은퇴 그래프인데 우리 리더님들 생각에 은퇴는 몇 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직장 다 다니셨었잖아요. 네. 몇 번에 은퇴는? 은퇴. 3번. 3번? 오, 어떤 때요? 네. 궁금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은퇴.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뭐를 은퇴해요? 직장에서? 네. 네. 또? 그리고
아기 나왔을 때. 아기 낳을 때도 그만두고 계속 그만두네. 그리고 네. 그리고 나이. 정년에 걸렸을 때.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보면 네. 은퇴는 한 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쉬었다 가는 거를 은퇴로 안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있는 건데 은퇴는 2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발설해도 되나? 맨날 먹고 눕고 딸이 모르는 저만의 비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 엄마 이영신입니다. 엄마 딸 정은입니다. 24살 이온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온유 엄마 박수미입니다. 저는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닮았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엄마가. 클수록 엄마랑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 안 닮았어요. 엄마는 완전 파워 박순이, 완전 최강 집순이. 집순이? 언니는 완전 방순이. 화장품 좀 발라라, 관리 좀 해라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안 해. 엄마는 진짜 너무 좀 관리를 좀 심하게 해요. 얘도 완전 야식쟁이거든요. 맨날 먹고 눕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라인은 살아있어요. 요즘 엄마의 주름이 좀 깊어졌다? 왜일까요? 벤자민 버튼?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아까 엄마가 말한 미스터리 이거예요. 트리플 V업 리프팅 패치. 야식은 먹어도 이건 꼭 하고 잤다. 뭐라고? 딸이 모르는 저만의 비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제 미모의 비밀 병기라고나 할까? 이거 나 본 건데? 내 맨날 쓰는데 이거? 뭐? 언제? 몰래 혼자 이런 걸 쓰고 있었단 말이지. 어쩐지 이상하게 하나씩이 없어지더라. 일단 색이 진짜 고급져. 이게 하이드로겔이래. 그래서 이게 진짜 쫀쫀해가지고 피부에 착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거 너무 쫀쫀하고 그리고 또 딱 떼고 났는데 느낌? 계속 거울을 보게 되는. 뭔가 다르다. 라인이 확 살아나서 우와 했어요. 아니 나 혼자 홈트 할 때도 가끔씩 붙이고 했는데 못 봤어? 근데 너무 쫀쫀하니 떨어지지가 않아. 아니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오, 쫀쫀하네. 그래서 목까지 관리해준다니까. 엄마 목에 주름 엄청 많은데 완전 엄마를 위한 제품이네. 나는 우리 딸의 비밀? 첫사랑? 은퇴는 한 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쉬었다 가는 거를 은퇴로 안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있는 건데 은퇴는 2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빨간 게 지출선이거든. 이렇게 돈 쓰잖아요. 애들 키우고 막 이러느라고. 위에 검정 게 수입선이에요. 처음에 직장 들어가면 내가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죠. 네. 이게 저축 가능한 기간이에요, 기간이. 네. 근데 뒤집힐 때가 와. 네. 그러니까 직장은 있어요. 있는데 쓰는 것보다 받는 게 적어.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지. 네,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은퇴야. 진짜 은퇴는 직장에서 나갈 때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직장에서 나갈 때만 은퇴를 보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나이는 실은 정해져 있어요. 직장인 기준입니다. 자, 40대 후반까지는 저축이 가능해. 근데 이때 이후부터는 빨간 선이 뒤집히죠. 네. 왜? 이때 무슨 일이 생겨요? 아이들이 어디 갑니까? 대학에 가는 거예요. 이때는 집중 지출 기간이야.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노후 기간이야. 그러니까 버는 시기는 이거 젊은 분들한테 특히 우리 영맘들이잖아요. 이거 잘 보여주셔야 돼. 그분들한테. 리크루팅 하실 때. 네가 저축할 수 있는 때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합니다. 생활자금 잘하죠. 긴급 예기자금도 모으고 주택 내 집 마련 열심히 하잖아요. 애들 키우고 결혼시키는데 올인하죠. 이거는 잘해.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준비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OECD 통계 중에 우리가 완벽한 1등을 하는 거예요. 둘 중 한 명이 빈곤층이야. 그러니까 자식도 나를 부양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국민연금이 나를 부양할까? 꿈 깨야 돼.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딜레마.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하죠. 뭘 준비해야 돼? 노를 너 뭐해서? 아멘. 그렇지! 그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게 그거거든. 그 얘기야. 그 얘기. 55세부터 쓰는 돈이 14억 5천이나 들고 네. 애 키우는데 한 명당 10억이나 든다는데 좋아 난 안 쓸래. 그래도 애 키우는데 5억은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캐시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용감한 죄송합니다. 전 무식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준비 안 된 자가 일하지 않는 걸 좀 무식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당신이 캐시로 한 30억 정도 있다면 집 빼고 일 안 해도 되지. 애 키우고 먹고 살고 인생 마무리하면 돼. 네. 근데 30억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 네. 근데 안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 결핍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야. 네. 그 외면한다고 해서 그게 보이진 않겠지만 닥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닥치거든.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해해야지 그런 정답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소득의 원천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쭉 보는데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런 분들은 뭐 직장인들, 일반인들. 여기 오늘 뭐 감독님들, PD 이런 분들 여기에다 네. 찍는 분들 다. 그다음에 사업소득은 사업하는 사장들. 인쇄소득, 뭐 책 쓴 사람이나 작곡가나 우리 리더님 같은 네. 경우에요. 네트워크 사업자. 자산소득은 빌딩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 있어요. 네. 직장이 끝나면 수입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냐? 어떻게 되겠지 뭐.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런 대답하는 사람한테 확 줘봐가요? 사실 좀 많이 화가 나는데 예, 제가 아메 사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좀 현실 점검을 많이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요? 사실 금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그죠? 예,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보이죠? 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도 이 아메이 비즈니스 안 했으면 못 봤을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 애는 크겠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는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비가 없어서 애들을 학교 못 보낸다니까. 가족이 아픈데 수술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지. 무책임한 거예요. 자, 저는 이거 제가 만들어 본 건데 그 밑에가 시간이고 위에가 왼쪽이 돈이에요. 네. 그 이게 0이고 100이고 100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은 그러니까 시간은 엄청 많은데 돈이 없는 거지. 저 그 사람들을 사막거미라고 표현해요. 사막거미가 뭐냐면 사막에다 거미줄을 쳐놓은 거야. 네. 기다려. 네. 근데 걸리는 게 없어. 아, 그런데요? 거기 나무도 없고 네, 뭐 그렇네요. 파리도 없어.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시간은 많아. 근데 인컴이 없어. 네. 사막거미. 현실에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전 그 사람들을 전백년 회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회원들인지 아세요? 전국 백수연합회. 시간은 많아. 근데 수입이 없어. 네. 근데 둘 다 없는 사람들이 있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그걸 개미라고. 개미 참 열심히 일하잖아요. 네. 여기 들어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직장인들. 네. 자영업자들. 네. 저는 이건 좀 별개 얘기인데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주제 할 때 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영업자들이요. 직장 생활하다 자영업하잖아요. 마음가짐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자영업하고 다를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달라요. 100% 달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하면 망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 사업하시는 리더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리더님, 지금 정신 상태에서 자영업 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한번 해보세요. 맞아. 이건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뭐 많아. 근데 툭 그만둬. 근데 자영업자가 2억 들여서 자영업 했는데 툭 그만둘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실제 이분들은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직장인보다 훨씬 불쌍한 게 자영업자들이에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근데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누에라고 표현을 해요. 누굴까 여기는? 돈은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 전문직들. 전문직 맞아요. 의사, 돈 많이 버는 변호사, 성공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수익이 빵이야. 근데 그러려면 그 돈을 벌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거는 좋은데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전 나무늘보라고 표현하는 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생각해. 어떤 사람이 시간도 여유가 있고 시간으로부터 자유가 있고 돈으로부터 자유가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스폰서님. 스폰서님. 정답이에요. 또 주변에 보세요. 건물주, 자산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트워크하는 사업자분들도 지금 성공한 스폰서, 성공한 리더분들은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게 그 성공한 네트워크 리더들이에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오늘 뭐 이렇게 강의를 안 하고 여러분 우리 4명이 어디 여행을 갔어. 한 달씩. 네. 그러면 저한테 나오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월급은 주겠죠? 근데 갑자기 방학 아닌데 가면 잘릴 거야 아마. 방학이라고 쳐. 그럼 저한테 나오는 건 학교 월급밖에 없어요. 제가 외부 강의를 못하니까 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리더님들은 저랑 한 달 여행할 때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유가 지금 느낄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돈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완벽한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지. 그죠? 그래서 고민할 거예요. 워킹맘들이 애를 키워야 될까? 경제활동을 해야 될까? 노후에 돈이 많이 필요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이제부터 리더님들은 그분들을 만날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전해줄 필요가 있다. 나는 시간으로부터도 자유, 뭐로부터 자유? 돈으로부터도 자유.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다른 직업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의사들도 딱 정해져 있잖아. 목요일 날 오후에 무슨 학회를 간대. 뭔 학회를 가? 골프치러 가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니면 못 쉬어. 네. 의사들 보면 맨날 째고 꼬매잖아요. 네. 안타까워. 변호사, 검사 누구 만나는 줄 아세요? 맨날 도둑놈, 사기꾼, 강도 이런 사람만 만난대. 그 사람들 만나야 월급을 받아.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리더님처럼 예쁘고 화장 잘하는 분들, 예쁜 분들, 피부 좋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지? 맞아요. 맞죠? 네. 파트너는 어떻게 나를 존경하지? 이런 직업이 없는 거야. 그럼 완전 틀려. 맞아요. 아니 박수라도 치고. 맞는 거예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 근데 이 업을 할 때 어떤 라이센스, 이게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없어요. 무슨 넌 무슨 과니? 너 서울대 나왔냐? 하버드야? 필요 없어요. 항상 토익 시험 안 봐. 안 본다니까. 이런 게 없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 이거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이 가서 소비자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리크루팅 후원하잖아. 네. 후원하는 사람이 만약 100% 다 한다고 쳐봐요. 안 돼 이거. 네. 안 된다니까. 그때 가서는 어떡하냐. 본사에서 아메이 본사에서 딱 조건이 나올 거야. 네. 키 얼마. 그 자본금 한 3억.
뭐 다 토익 몇 점 다 나올 거야. 맞아요. 그때 되면 그럴 거야. 시작하면 돈 버니까. 지금 기회인 거야 이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워킹맘들은 아까 세 분이 고민하셨던 것처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네. 결정. 제가 안타깝지. 결정에 대한 팁을 또 제가 드릴게요. 재미난 얘기인데 이거. 네. 이거 원래 좀 굉장히 귀한 얘기인데 오늘 제가 네. 이 얘기를 다른 제가 요 얘기를 워낙 아끼는 거라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오! 처음 하는 거예요. 이 글들이 많으면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자, 아더왕은 아시죠? 네. 막 원탁의 기사. 네. 이게 엑스칼리버예요. 뽑으면 적을 뽑으면 왕이 된다는 신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아더가 젊었을 때 그 적국의 그 포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복병한테 이렇게 잡힌 거야. 적국의 포로가 돼서 왕한테 불려간 거지. 근데 왕이 원래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적국의 왕이니까 어리지만. 근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용맹하고 당당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 나이 먹은 옆나라 왕이 호감이 생기잖아. 이렇게 적국이 좀 네. 적주지만. 이 녀석 봐라. 괜찮네. 그래서 살 수 있는 하나의 그 질문을 던져. 맞추기 어려운 질문이야.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네가 만약 맞추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만약 네가 맞추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근데 질문에 맞추는 기간을 1년을 딱 줬어. 그러니까 1년 동안 못 맞추면 죽는 거야 이제. 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자는 이거 모릅니다. 네. 네.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래서 얼마나 이게 궁금했으면 옛날에 그 What Women Want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런 영화까지 나왔어. 이건 옛날 얘기지만. 근데 요 질문을 갖고 이제 아더가 자기네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못 맞추면 죽으니까 주변한테 묻는 거야. 공주들한테도 묻고 자기 뭐 현인들, 철학자들한테도 묻고 거래 악사들한테도 묻고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날은 점점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네. 근데 그 부하가 아더한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우리가 못 맞출 것 같으니 저 북쪽에 살고 있는 라그넬이라고 하는 마녀한테 물어보죠. 그 마녀는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더도 알고는 있었는데 안 물어봤어. 왜 그러냐면 그 마녀가 답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줬어. 안 간 거야. 근데 점점 지났어. 마지막 날에 왔어.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 네. 라그넬한테, 네. 마녀한테. 내가 너한테 질문이 있어서 왔다. 네가 이 답을 알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그넬이 단번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 누구냐면 이 아더 왕의 그 부하 중에 그 원탁의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싸움도 제일 잘하는 네. 아더의 조카인 가웨인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진짜 잘생겨. 가웨인경과 결혼을 시켜준다면 내가 답을 알려준다 이런 거야. 네. 근데 아들은 동의할 수 없었어. 근데 그 마녀를 이 글로 그린 걸 보면 등이 굽었고 이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몸에서 시궁창 쏟는 냄새가 나는 거야.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더가 태어나서 이렇게 추악한 동물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한테 어떻게 기약하는 결혼하라고 그래. 자기가 안 죽으려고. 난 못한다 그래. 근데 가웨인경은 아닙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 결혼하기로 합의를 했어. 네. 그리고 나서 마녀가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네. 자신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맞아.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막 다이아몬드 이런 생각인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타인의 간섭 없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오 맞아 지금처럼. 네. 그래서 아드가 그 답을 갖고 옆 나라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여보 맞다. 아드는 사는 거야. 근데 아드한테 고민이 하나 있지. 네. 뭐였어요? 결혼. 마귀. 마녀하고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 가웨인경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마녀가 라그넬이 막 온갖 너무나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그럼에도 가웨인경은 자기의 진정한 부인처럼 대한 거야. 진정성 있게. 네. 그 추악한 마녀한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지. 전남반한 거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 마녀한테 뭐 보기도 좀 그런 냄새가 나는. 응? 상상이 되는. 눈물이 날라 그래. 그래도 고민하다가 이제 들어간 거야. 문을 열고. 각오는 했지. 어차피 내가 약속한 거니까. 촥 문을 열었는데 침대 위에 여자가 하나 앉았는데 네.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본 최고 아름다운 미인이 앉아있는 거야. 처음 본 여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 분명히 마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네, 가웨인경. 내가 마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하고 결혼을 해줬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한테 진정으로 아내처럼 대해줬어. 나는 당신의 그 진정성에 감사함의 표시로 오늘 이후부터는 인생의 삶의 반은 지금처럼 미인으로 살고 나머지 반은 추악한 마녀처럼 살 거예요. 근데 내가 낮에 마녀가 될지 밤에 마녀가 될지 당신께서 결정을 하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어. 만약 낮에 마녀라면 나는 좋잖아. 밤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근데 낮에 마녀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죠? 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 같으면 만약에 물어보면 전 당연하지. 밤에 마녀를. 그래 낮에 출근하면 되니까. 네. 안 보면 되잖아. 네. 안 보면 되니까. 네. 저라면. 네. 근데 가요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선택은 당신께서 직접 하시오. 나는 오늘 이후부터 인생의 모든 날을 지금처럼 미인처럼 살 겁니다. 왜? 그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당신이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 그래서 가웨인기역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이 여자가 이렇게 등이 굽은 여자예요. 정말 보이죠? 네. 저 옆에 있는 게 가웨인기역이에요. 오늘 주제가 우리 선택에 관한 주제잖아요. 엄마로서 애들을 키우는데 죄책감이 들고 경제적인 결핍을 뚫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우리 리더님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는지 또는 빼앗긴 적은 없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랬죠?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내가 아메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민하지 마라. 네. 인생은 누구 거다? 네 거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면 네. 박수. 박수! 아름다운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리더님들은 이거 충분히 확 뚫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리더님들은 이제 아메이 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핀을 쫙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신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네, 저는 아메이 안에서 저의 스스로의 경제적인 자립을 꿈꾸고 있어요. 결국 내가 자립이 되어야 모든 나의 꿈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기 전에는, 들어보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저의 노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그래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되겠지. 지금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으니까 앞으로도 쭉 이 수입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부분이 가족 그래프였어요. 나이 그래프. 지금 저는 36살이고 우리 아이들은 15살, 8살, 6살이거든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끽해봐야 뭐 5만 원짜리 장난감, 그렇죠, 맞아요. 비싸봐야 10만 원. 맞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의 나이도 함께 먹어가는데 그때 저의 수입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당장 생활하기 바쁘잖아요. 저금은 물론 못하고 있고 노후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많아질 거고 금액은 커질 건데 왜 나는 준비라는 걸 안 하고 살고 있었지? 그런 생각을 이 안에서 배우면서 제가 준비라는 개념으로 무섭게 다가와서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더 준비 안 된 저희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 너무 두 분 열심히 사셨지만 수단의 차이로 수단의 선택의 차이로 준비가 아예 되지 않으신 그 두 어머니, 그 두 분이 아직은 당장 당신들 밥 그릇은 챙겨 드시지만 나중에 수입이 끊기시고 지금 또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한 주 한 주 플러스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을 못하게 되셨을 때 제가 책임을 못 지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맞아요. 아프고 그녀들의 노후까지 제가 책임져야 되지 제 경제적 자립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저 혼자만의 경제적 자립의 비전을 봤어요. 준비라는 비전을 보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 맞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꿈을 들으면 진짜 제가 내밀었잖아요. 손을 함께 이룰 수 있고 우리 함께 준비할 수 있다고 꼭 같이 이루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꼭 끼쳐서 멋있는 성공자가 되고 싶다. 밖에 돈 잘 버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그들은 성공자를 하지 않고 부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메이 안에서는 왜 부자라고 하지 않고 성공자라고 하지? 그게 저희가 그 이유를 알았는 게 남을 도와서 하는 성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런 성공자로 불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멋져요, 진행하고 멋져요. 있습니다. 멋져. 야, 성공자. 남을 도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일. 맞습니다. 다음. 네, 교수님,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경제적인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해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하고 지인들한테 욕심 많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고. 그럼 뭐라 그러세요? 멋지게 살고 싶다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성화순. 그래서 그 특이한 이름 앞에 좀 멋진 수식어를 좀 붙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그냥 열심히 살면 제 앞에 뭔가가 수식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그게 좀 더 완전해졌어요. 그게 우선 아메이 속에서 저를 우선 먼저 후원을 해야 되니까 저를 돕고 또 제가 저를 도우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잘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제 이름 앞에 멋진 수식어가 필요가 없고 그냥 성화순 이 자체로만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멋집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제 멋진 인생 살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특히 저희 아이한테는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결핍을 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되면 하면서 같이 저도 전업을 같이 할 생각이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포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돈은 진짜 많이 여자치고 가져봤었는데 와. 그 안에서 저는 제가 정말 이 사람, 내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저희 Y 아메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저희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좀 슬픈 얘기인데 사람이 죽으면 관을 들어주는 사람이 6명이 필요해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발인 날 그 6명이 없어서 이제 문상객 중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이 관을 들어줄 사람들을 아저씨들을 찾았어요. 저런.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메이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가 내 진정한 친구 6명을 찾으면 내가 프리덤이 된단 말에 그 6명은 진짜 그럼 내 사람이겠네. 이 안에서 진정한 내 사람, 내 가족 6명을 찾자로 저는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완성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람, 이 안에서 정말 돈만 많은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어떤 자유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20년 넘게 지병으로 편찮으셔서 저희 아버지는 엄마의 그런 간호를 위해 거의 신용 불량자까지 돼 가시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정말 내 가족이 아파 본 사람은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죠. 내가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부가 누리기 위해 뭐 그냥 뭐 어떤 백, 시계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그렇게 아팠을 때 돈이 없어 포기를 하고 싶고 이 정도면 꽤 오래 살았다라는 말을 가족이 하게끔 되는 상황은 전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가족, 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돈, 그리고 내 손을 잡아준 내 파트너의 성공을 도와서 결국은 끝내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 안에서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멋지십니다. 참 맞는 말씀이고 말씀도 참 잘 해주시네요. 그 아메이 안에서 그런 꿈들이 지금처럼 하시면 분명히 그런 꿈들이 현실이 돼서 돈으로부터도 자유가 오고 시간으로부터도 자유가 오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그 깜짝 사진을 준비했어요. 깜짝 사진. 전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네. 이때가 전 정말 부러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처음 보는 사진일 텐데. 네, 저 뜨거운 열정. 이게 대구였던 거로 제가 기억이 가요. 대구에. 이게 제 사진이 찍은 걸 보니까 제가 오늘 때문에 준비했거든요. 10년쯤 전 사진입니다. 이게 거의 구름처럼 모여 있죠. 누구 얘기를 그렇게 듣느라고 아주 그냥 집중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수천 명. 그때 제가 들었던 게 한 5천 명인가 6천 명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계단에도 그냥 그냥 빈틈이 없이 쫙 앞에 그 자리 말고 요 바닥에도 쫙 했던 그런 사진인데 저 인물이 강의를 했어요. 저 인물 잘 모르시겠죠? 접니다. 저 모니터가. 그러니까 엄청 큰 모니터가 앞에 있었어요. 워낙 크니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강의 중에 이때 뭘 했냐면 좀 제가 드물게 하는 건데 주문을 제가 외워요. 마법의 주문. 그러면 몸에 변화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배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딱 앉혀놓고 주문을 외우잖아요. 배가 들어가. 근데 이때는 제가 배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 실험을 하는 거예요. 다 눈 감고 있잖아, 다. 저는 주문을 외우고 있고. 근데 이 실험을 하면 80~90%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주문을 1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손가락이 길어져. 실제 놀라는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막 난리들이 났잖아요, 주변에. 실제 손가락이 길어집니다. 제가 주문을 외우면 어떤 손가락이 길어져라 하면 길어져요. 그런 실험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게.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놀랐잖아요, 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눈에 확대를 하면 눈에 익은 분이 계세요. 눈에 익은 분. 권인근 탑리더님. 그때 윤영미 탑리더님은 아마 어디 잠깐 나가셨는지 지금 이렇게 권인근 탑리더님이 계세요. 이 손가락 재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이러는 상황이 이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인근 리더님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답을 말씀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이런 구름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군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메이 리더분들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저는 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진심으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파트너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더 많은 사람한테. 이 구름처럼 모인 이런 분들이 시작은 권인권, 윤영미로부터 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참으로 대단한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사람도 선하게 되더라고요. 착해져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날. 네. 지금처럼 이렇지 않고 아까처럼 뭐 수천 명이 모여서 저희 갈 때도 제가 1년에 그때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그룹이 분리되면 그걸 또 채워줄 수 있는 거야. 좀 놀랐어요. 분리되면 또 채우고 분리되면 또 채우고. 그러니까 이 날이 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고요. 어떻게 그 죄책감과 경제적 결핍을 해결하는 데 솔루션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받았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이제 그거를 현장에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 쫙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세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도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중국의 사상가죠. 루신이라는 사람이 희망에 대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멋진 표현인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땅 위에 나 있는 길과 같은 것이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라는 게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그게 길이 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리더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리더님이 선택하는 것이 곧 길이 되는 겁니다. 왜? 파트너가 그 길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들을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로,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제2의 권인권 리더님처럼, 제2의 윤영미 리더님처럼 그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훌륭한 리더로 태어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